얼마 전 유명한 중증외과 의사인 이국종 교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심각한 외상을 당한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죽는 경우가 있고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은 환자가 살아나는 경우를 본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나는 사람이 살고 또 죽는 것은 인간의 주관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 각자 지니고 있는 우리의 인체를 자세히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들여다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하나님의 전능하신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복잡하고 완벽한 설계가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히 저절로 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또 작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눈을 감고 머릿속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과나무 아래 사과들이 아무렇게나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본다면 어느 누구든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거기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과나무 아래 사과들이 모두 꼭지가 위를 향하고 있고 가장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가지런히 줄지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 사과를 그 자리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기계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부품 하나가 목적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며 작동하는 복잡한 기계를 보면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설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고 완벽하게 정리된 것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의도된 설계임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체는 그 자체로 복잡하면서도 아주 질서정연한 설계의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그 어떠한 정교한 기계라도 우리의 인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체는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시던 그 이상으로 각 부분들이 한 개체를 위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속의 장기들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기능합니다. 절대로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진행됩니다. 우리의 몸은 놀라운 기능을 하는 11개의 기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아주 완벽하고 매끄럽게 작동하며 인체의 생명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듣고 보고 먹고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인체는 11개의 기본 시스템과 함께 보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일체화된 구조는 여러 곳에서 아주 독특한 실무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실무적 특성은 한 요소도 제거할 수 없는 복잡성. 자, 이 복잡성이 뭐냐면 특별히 생화학자인 마이클 비가 사용한 개념인데 그는 G덫을 이용해 이 개념을 설명합니다. G덫은 받침대, 지지대, 스프링, 레버, 그리고 걸쇠가 모두 있어야만 G덫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어떤 한 부품이라도 빠지면 전혀 동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개념은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본연의 기능을 전체가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대충 한 50문제라고 치자고요. 근데 50문제 중에 단 한 문제만 틀려도 빵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무율적 특성은 전체 과정 중 어느 한 부분이나 과정이 소실될 경우 몸 전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땅에 일렬로 줄지어 놓여진 사과처럼 고도로 지적인 배열을 가진 인체 시스템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인체에 대해서 한 부분 한 부분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흡계입니다. 호흡계는 폐를 통해 산소를 우리 몸 안으로 들여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계는 음식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배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순환계. 순환계는 끝없이 혈액을 펌프질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 이 혈액은 영양소, 산소, 이산화탄소, 혈구 세포, 그리고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서 모든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면역계입니다. 면역계는 림프 시스템을 통해 백혈구를 운반하고 독소, 노폐물,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초과되어 버린 체액을 제거하면서 몸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기능합니다. 독소와 노폐물, 그리고 체액을 제거하는 일은 비뇨계도 관여를 하는데,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독소와 노폐물을 싣고 신장으로 가서 이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내분비계는 여러 종류의 분비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과 발달, 수면, 생식과 감정, 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들을 생산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신경계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하는 머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뇌와 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신경신호는 번개와 같은 속도로 신경계를 타고 전달되어 주변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는 신경계가 가장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식물과 인간과 동물과의 차이점이 뭐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인데, 참 이것도 신기한데, 거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닫는 순간 정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생각한 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화론은 이것이 우연히 저절로 됐다는 걸 믿으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육계는 우리가 달리고 글을 쓰고 악기를 연주하고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는 가장 주된 외피계로 몸 전체를 덮고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골격계는 단단한 뼈로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는데, 이 뼈는 강한 인대와 힘줄로 근육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식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능합니다. 참 이 부분도 제가 참 신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이런 다큐멘터리,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이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봤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후로 어느 순간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여자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 과정, 그 작은 세포가 근데 그 세포 자체만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아무튼 그 작은 세포가 세포 분열을 막 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그 과정이 너무나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들도 그렇잖아요. 정말 콩알만한 씨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우리가 딱 먹으면 와 맛있다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나무가 탄생하잖아요. 그런 영상도 타임랩스로 빠르게 돌린 영상을 보면 그것도 굉장히 신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보는 이 만물은 모든 게 다 신비하고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우연히 저절로 됐다고요? 이것을 믿으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인체는 11개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들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어느 한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스템만 무너져도 전체 시스템의 작동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한 문제만 틀려도 빵점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간단한 예로 인체의 시스템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위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면 심장이 흡수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모두 동시에 정확하게 잘 작동해야 전체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스템과 시스템이 서로 연관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체는 창조된 순간부터 전체의 기능이 정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인체의 상호 의존적 특성은 바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그에 반면 진화론은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인체의 시스템이 하나둘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비유해드린 것처럼 이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시험 문제가 50문제여도 한 문제만 틀려도 빵점 처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부분씩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나씩 발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진화론은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11개의 시스템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결코 설명하지 못할 뿐더러 그중 단 하나의 시스템도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이 놀라운 구성을 가진 인체는 그 자체로 태초부터 전지전능한 창조자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